우리 김영 사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목소리는 저보다 크네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개돼지가 됩니다. 돼지가 화나는 거 보셨어요? 인간은 화를 낼 줄 아는 동물입니다. 이런 집회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문장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끝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서 항상 행사가 시작될 때마다 읽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가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5.16 혁명 공약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글이 다 그 시대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희망을 담고 또 대책까지 내놓은 역사를 움직인 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국민혁명 공약도 그런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 집회의 성격은 이게 국민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이미 사기입니다. 그리고 혁명이란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혁명은 헌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일으키는 혁명은 이게 헌법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 왜냐? 헌법에 근거하여 행동하니까 그것은 합헌적입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헌법에 기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즉 문재인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나서 헌법을 지키겠다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국적인 국민 대각성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헌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방패와 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뜻을 담은 게 국민혁명 공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해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로로 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소위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 특히 헌법을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을 앞세우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선동한다고 하든지 무슨 과격한 말을 한다고 한다든지 할 때 아니 우리는 헌법대로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권을 왜 반역으로 규정했느냐고 할 때 우리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국민혁명 공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읽어 들으십시오. 뭐 주례사 대신에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아, 헌법으로 무장하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태극기로 뭉치자는 말은 나라 중심으로 뭉치자는 거죠. 국가 중심으로 애국심입니다. 헌법으로 싸우자. 헌법을 무기로 그리고 진실로 이긴다. 진실 역시 헌법을 뒷받침하는 게 진실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헌법이 좋아도 그게 거짓 북한식으로 거짓 선동 위에 서 있는 헌법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혁명 4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요건 또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문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이 공무원은 좌익 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무조건 문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민 배신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국군이 문정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위반으로서 이적 불법행위다.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자유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권이 주도하는 반역입니다. 정권이 주도하는 반역을 누가 진압을 합니까? 국민들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4.19식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반드시 피를 보게 돼 있어요. 피를 보지 않고 정권에 의한 반역을 진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안부 검사가 나오는 겁니다. 공안부 검사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안부 검사가 나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좌익 반역의 주모자들을 다 잡아 넣어버리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이적, 여적죄, 내란죄 많습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에 의한 반역 진압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행동하라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한 200만 되는 공무원이 먹고 사는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군인이든 저 재정부에 있든 상공부에 있든 어느 부서에 있든 공무원의 1차적 임무는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반역이다 라고 고발하고 나서는 공무원이 보이질 않습니다. 200만 공무원 중에 단 한 명의 애국자도 없다면은 이거 누가 지킵니까? 이런 좌익 부역자가 되지 말라라는 경고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